부모도 없는 년이 어떻게 제대로 된 며느리가 되겠어요. 오미숙이 물잔을 들어 지안의 얼굴에 힘껏 뿌렸습니다. 얼음물이 흰 블라우스를 적시며 속옷까지 비쳤지만 옆에 앉은 약혼자는 휴대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폐지를 줍던 할머니가 모든 걸 지켜봤습니다. 이 집 폰으로 사냥 개시해라고 말한 그 순간부터 오미숙의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재벌 할머니의 정체를 숨긴 채 손녀를 괴롭힌 대가가 얼마나 잔혹한지 그들은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함께하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항상 웃음이 피어나는 일들이 가득하길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무례한 초대와 밥상머리의 파국. 최고급 한정식 식당 가원의 프라이빗 룸 문이 열리자 은은한 향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김지아는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흰 블라우스에 검은 치마, 낡았지만 정성스럽게 다린 옷차림이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지안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지만 오미숙은 대답 대신 지안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훑어봤습니다. 혀를 차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이게 뭐야? 동대문에서 산 옷이야? 오미숙이 팔짱을 끼고 말했습니다. 지안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성껏 준비했는데. 정성이라고? 우리 민준이가 얼마나 귀한 몸인데 이런 옷차림으로 나와? 오미숙이 종업원을 손짓으로 불렀습니다. 여기요. 메뉴 좀 보여주세요. 종업원이 메뉴판을 건네자 오미숙은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 이 집 참 비싸네요. 특선 한정식이 1인당 15만 원이라니. 우리 같은 사람들이 와도 되는 곳인가요? 지안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옆에 앉은 강민주는 스마트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주식 차트가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민준아, 너는 뭘 먹을래? 오미숙이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무거나요. 민준이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그럼 특선으로 2개 주세요. 저쪽 분은 뭐 드실래요? 오미숙이 지안을 째려보며 물었습니다. 저도 같은 걸로 부탁드립니다. 아니야, 당신은 안 돼요. 너무 비싸잖아요. 백반이나 드세요. 종업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미숙은 지안 앞에 수저조차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색색의 나물과 구이, 생선찜이 상에 올랐습니다. 오미숙은 생선 가시를 발라내더니 지안의 밥그릇 위에 툭 던졌습니다. 가정교육이라는 걸 받아본 적이 있어요? 오미숙이 젓가락질을 하며 말했습니다. 네. 부모도 없는 애가 어떻게 제대로 된 며느리가 되겠어요. 집안 내력도 모르고. 지안의 손이 떨렸습니다. 젓가락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어머님, 그런 말씀은. 왜? 사실이잖아요. 부모 없는 서름을 모르는 척할 건가요? 지안이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정성스럽게 적은 혼수 예단 목록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을 적어왔습니다. 지안이 봉투를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오미숙은 봉투를 뜯어보지도 않고 국그릇에 빠뜨렸습니다. 국물이 봉투를 적셨습니다. 이런 푼돈으로 내 아들을 사려고 드는 거예요? 오미숙이 물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어머님, 제발. 지안이 말을 끝내기도 전에 차가운 물이 얼굴을 강타했습니다. 얼음이 섞인 물이 흰 블라우스를 적시며 속옷까지 비쳤습니다. 지안이 깜짝 놀라 일어서려다 의자에 걸려 넘어질 뻔했습니다. 민준이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냅킨을 건네는 대신 핸드폰 화면만 응시했습니다. 세탁비나 하세요. 오미숙이 지갑에서 지폐 몇 장을 꺼내 지안의 젖은 얼굴에 뿌렸습니다.
10,000원짜리 지폐들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민준아, 가자. 오미숙이 아들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민준이 마지못해 일어섰습니다. 지안 씨, 미안해요. 민준이 뒤돌아보며 작게 말했지만 발걸음을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문이 닫히고 지안은 홀로 남았습니다. 젖은 옷이 몸에 달라붙었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지폐와 국물에 젖은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려 아무것도 주울 수 없었습니다. 지안이 비틀거리며 식당 복도로 나왔습니다. 입구 근처에서 폐지를 줍고 있는 할머니가 보였습니다. 낡은 패딩에 몸빼 바지를 입은 윤여옥이었습니다. 리어카 옆에 쪼그려 앉아 박스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로비로 나온 오미숙이 리어카를 발견했습니다. 재수없게 거지가 입구를 막고 있네. 오미숙이 발로 리어카를 찼습니다. 리어카가 넘어지며 폐박스들이 쏟아졌습니다. 박스 하나가 윤여옥의 발등을 찍었습니다. 아! 윤여옥이 작게 신음했지만 오미숙은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발레 파킹된 검은색 세단에 올라탔습니다. 윤여옥이 차량 번호판을 또렷하게 바라봤습니다. 서울 12가 3456을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매서운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할머니, 지안이 달려와 윤여옥의 손을 잡았습니다. 흙 묻은 거친 손이었습니다. 울지 마라, 우리 지안아. 윤여옥이 손녀의 젖은 뺨을 닦아줬습니다. 할머니, 저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안이 윤여옥의 품에 안겼습니다. 윤여옥이 패딩 안쪽에서 구형 이지폰을 꺼냈습니다. 단축번호 0번을 길게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사냥 개시에 낮고 굵은 목소리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윤여옥이 지안을 다시 안아줬습니다. 이제 괜찮을 거야. 윤여옥의 눈빛에서 차가운 빛이 스쳤습니다. 리어카를 일으켜 세우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포식자의 아침, 사냥감의 착각. 다음 날 아침 8시 서울 도심이 내려다 보이는 태상그룹 본사 100층 집무실이었습니다. 윤여옥은 낡은 패딩을 벗고 맞춤 정장을 입은 채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출근하는 직원들이 개미처럼 작게 보였습니다. 책상 위에는 두툼한 파일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강민준의 인사 기록 카드, 오미숙의 사업자 등록증, 그리고 탈세 내역이 빼곡히 적힌 자료들이었습니다. 윤여옥이 붉은 만년필을 들어 올렸습니다. 태상건설 자재팀 조직도 전체에 거대한 X자를 그었습니다. 장 실장. 네, 회장님. 문이 열리며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시작해. 윤여옥이 서명을 마친 서류를 건넸습니다. 장 실장이 받자마자 휴대폰을 꺼내 여러 번호의 동시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같은 시각 강남구의 고급 사우나에서는 오미숙이 친구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어제 우리 민준이 파혼시켰어. 오미숙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왜? 그 여자가 뭘 잘못했는데? 친구 하나가 물었습니다. 부모도 없는 년이 감히 우리 민준이한테 눈독을 들이더라고. 재벌가 며느리 자리가 들어오기로 했거든. 오미숙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어머, 정말? 어느 집이야? 그건 비밀이지. 곧 발표할 거야. 오미숙이 매점으로 향했습니다. 음료수와 과자를 골라 카운터에 올려놓았습니다. 35,000원입니다. 직원이 말했습니다. 오미숙이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 내밀었습니다. B-, B-, B-. 단말기에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거래 정지 도난 분실 신고 카드라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이상하네요. 다른 카드로 해보세요. 직원이 말했습니다. 오미숙이 당황하며 다른 카드를 꺼냈습니다. B-, B-, B-. 똑같은 오류 메시지였습니다.
카드에 문제가 있나 봐요. 현금으로 하시겠어요? 잠깐만요. 오미숙이 지갑 속 카드를 모두 꺼내 하나씩 시도했습니다. 모든 카드가 막혔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태상그룹 본사 32층 자재팀 사무실에서는 강민준이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모니터를 켜려 했지만 화면이 검게 나왔습니다. 이상하네. 민준이 사원증을 찍었지만 권한 없음이라는 메시지만 떴습니다. 민준 씨,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감사팀 직원 3명이 다가와 민준의 양쪽 팔을 잡았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감사팀입니다. 잠시 동행해 주세요. 저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민준이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동료 직원들은 모니터만 응시하며 모른 척했습니다. 복도를 끌려가며 민준이 계속 소리를 질렀습니다. 도와주세요. 누구 좀 도와주세요. 하지만 아무도 그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간 오미숙의 유통업체 사무실에는 국세청 조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특별 세무조사 영장입니다. 조사관이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뭐라고요? 저희가 뭘 잘못했다고요? 직원이 당황해했습니다. 회계장부와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압수하겠습니다. 조사관들이 사무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노란 폴리스 라인이 입구에 쳐졌습니다. 사우나에서 뛰쳐나온 오미숙이 가게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오미숙이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지하 조사실에서 민주는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법인카드로 룸살롱에서 쓴 내역이 엑셀 파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민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오미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큰일이야. 민준아, 우리 가게에 국세청이 왔어. 이게 다 그 꽃뱀 같은 년이 찌른 거야. 오미숙의 목소리가 히스테릭했습니다. 엄마, 나도 지금 조사받고 있어. 어떻게 하지? 그년이 우리를 함정에 빠뜨린 거야. 절대 용서 안 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태상그룹 100층 모니터룸에서는 윤여옥과 장 실장이 여러 개의 화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오미숙이 가게 앞에서 우는 모습, 민준이 조사실에서 떠는 모습이 실시간으로 송출되었습니다. 윤여옥이 에스프레소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2단계 시작해. 네, 회장님. 쥐모리를 개시하겠습니다. 장 실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여옥이 창밖을 내려다봤습니다. 도심의 빌딩들이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손녀를 건드린 대가를 똑똑히 보여주자. 윤여옥의 입꼬리가 차갑게 올라갔습니다. 나락에서의 구출, 그리고 반전. 그날 오후 2시 지안의 회사 사내 메신저에 알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익명 게시판에는 악성 댓글이 도배되었습니다. K대리가 유부남 임원 유혹하다 들통났대요. 그래서 파혼당한 거구나. 역시 고아 출신은 다르네. 지안이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동료들이 쑥덕거리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더러워서 같이 일 못하겠다. 지안의 손이 떨렸습니다. 쪽지를 구겨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김지안 대리님? 인사팀장이 다가왔습니다. 네. 잠시 인사팀으로 오세요. 인사팀 사무실에는 권고사직서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회사 품위를 손상시켰으니 서명해 주세요. 팀장이 펜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요. 지안이 목소리를 떨며 말했습니다. 사실관계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미 소문이 났잖아요. 그럼 조사라도 해주세요. 필요 없어요. 빨리 서명하세요. 지안이 펜을 받았습니다.
손이 떨려 글씨가 제대로 써지지 않았습니다. 개인 물품을 상자에 담아 로비로 나왔을 때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 아들 앞길 막은 꽃뱀 나와. 회사 정문 앞에서 오미숙이 피켓을 들고 드러누워 있었습니다. 꽃뱀 김지한을 처단하자라고 적힌 글씨가 선명했습니다. 퇴근하는 직원들이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행인들도 몰려들어 구경했습니다. 지한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수치심에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저기 있다. 김지한. 오미숙이 지한을 발견하고 달려왔습니다. 머리채를 잡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기이잉 마이너스. 굉음과 함께 검은색 세단 세대가 도로를 점거하며 멈춰 섰습니다. 차량에서 검은 정장을 입은 경호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순식간에 인간벽이 만들어져 오미숙과 구경꾼들을 막았습니다. 중앙 차량의 뒷문이 열렸습니다. 장 실장이 걸어 나와 바닥에 주저앉은 지한에게 다가갔습니다.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아가씨, 회장님께서 모셔오라 하셨습니다. 장 실장이 지한의 짐 상자를 받아들었습니다. 더러워진 코트를 털어주며 정중히 말했습니다. 누구세요? 남의 가정사에 왜 끼어들어요? 오미숙이 악을 썼습니다. 장 실장이 품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오미숙의 이마에 탁 붙여버렸습니다. 태상그룹 비서실장입니다. 오미숙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경호원들이 오미숙의 피켓을 빼서 반으로 쪼갰습니다.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렸습니다. 지한을 뒷좌석으로 안전하게 에스코트했습니다. 차량 행렬이 조용히 떠났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명함을 주워든 오미숙의 손이 벌벌 떨렸습니다. 태상그룹이라고? 설마. 차 안에서 지한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저를 어디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곧 아시게 됩니다. 장 실장이 차분히 답했습니다. 차는 달동네가 아닌 태상그룹 본사 지하 주차장으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전용 엘리베이터가 100층을 향해 초고속으로 상승했습니다. 층수가 올라갈 때마다 지한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30층, 50층, 80층, 95층, 마침내 100층에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화려한 펜트하우스가 펼쳐졌습니다. 샹들리에와 대리석 바닥이 눈부셨습니다. 집무실 한가운데 서 있는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맞춤 정장을 입은 여성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돌아서는 얼굴을 보고 지한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할머니,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어제까지 폐지를 줍던 그 할머니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우리 지한아. 윤여옥이 다가와 손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할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여기가 어디예요? 지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이제 모든 걸 말해줄 때가 됐구나. 윤여옥이 지한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제와 같은 손이지만 느낌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할머니는 태산그룹 회장이야. 대한민국 재계 서열 3위. 지한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이죠? 할머니는 폐지 주우시는. 그건 널 지키기 위한 위장이었어. 경영권 분쟁이 심할 때 너를 안전하게 키우려고. 윤여옥이 집무실 벽면에 책장을 밀었습니다. 비밀 금고가 나타났습니다. 이제 내가 알아야 할 진실을 보여주마. 핏줄의 각성, 그리고 더. 금고 문이 열리자 지한의 숨이 멎었습니다. 피 묻은 연구일지와 설계도가 들어있었습니다. 부모님의 필체로 쓰인 글씨들이 선명했습니다. 이게 부모님 것이에요? 지한이 떨리는 손으로 일지를 집어들었습니다. 내 부모님은 단순한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게 아니야. 윤여옥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이 스마트시티 설계도를 지키려다
목숨을 잃으셨어. 이 기술이 있으면 도시 전체를 친환경으로 바꿀 수 있거든. 지안이 설계도를 펼쳤습니다. 복잡한 도면과 수식들이 가득했습니다. 경쟁사들이 이 기술을 노렸어. 내 부모님을 제거하고 설계도를 훔치려 했지. 그럼 저희가 숨어 산 이유도 그래. 너를 지키기 위해서였어. 윤여옥이 지안을 안아줬습니다. 이제 내가 이 프로젝트를 완성해야 해. 부모님의 복수를 하면서 말이야. 장 실장이 다가왔습니다. 아가씨, 현재 경쟁사 대성건설에서 이 설계도를 노리고 있습니다. 아가씨만이 이를 막을 수 있어요. 지안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거울 앞으로 걸어가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촌스러운 뿔테 안경을 벗어 바닥에 던졌습니다. 깡그랑 소리가 났습니다. 가위 좀 주세요. 아가씨, 머리를 자를 거예요. 지안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긴 머리카락을 자신의 손으로 잘라냈습니다. 바닥에 머리카락이 떨어졌습니다. 이제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지안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의 소심함은 사라지고 의연함이 보였습니다. 좋아. 3일 안에 완벽한 후계자로 만들어주마. 윤여옥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편 모든 자산이 동결된 오미숙과 민주는 벼랑 끝에 몰려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어떻게 살아? 민준이 원룸에서 라면을 끓이며 말했습니다. 내가 뭔가 알아봤어. 오미숙이 스마트폰을 보며 말했습니다. 태상그룹 경쟁사인 대성건설에서 내부 정보를 원한대. 그게 무슨 소리야? 태상그룹 창립 기념일 파티에 잠입해서 정보를 빼오라는 거야. 성공하면 10억을 준다고 해. 민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 그럼 해보자. 다음 날 오미숙은 대성건설 조 대표를 만났습니다. 고급 호텔 라운지였습니다. 태산 윤 회장의 동태를 파악해 오세요. 조 대표가 봉투를 건넸습니다. 특히 후계 구도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세요. 소문에 손녀가 있다던데. 그 꽃뱀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어요. 반드시 복수하겠습니다. 오미숙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좋습니다. 파티 초대장은 이미 위조해뒀어요. 조 대표가 가짜 초대장을 건넸습니다. 민주는 사채업자를 찾아갔습니다. 허름한 사무실이었습니다. 신체 포기 각서 쓸 테니까 돈 좀 빌려주세요.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얼마나? 500만 원이요. 턱시도 빌리고 파티 준비하려고요. 사채업자가 각서를 내밀었습니다. 민준이 서명했습니다. 태상그룹에서는 윤여옥이 도청 자료를 보고받고 있었습니다. 미끼를 물었구나. 윤여옥이 서늘하게 웃었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장 실장이 물었습니다. 들어오게 해. 그리고 무대를 준비하자. 지아는 밤새워 경영 자료를 공부했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연습도 했습니다. 최고의 스타일링 팀이 지안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단발머리에 세련된 화장, 명품 정장까지 완벽했습니다. 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요. 스타일리스트가 감탄했습니다. 창립 기념일 아침, 지아는 부모님의 결혼 반지를 목걸이에 걸었습니다. 가슴 가까이에서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엄마, 아빠, 지켜봐 주세요. 지안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윤여옥의 휠체어를 밀며 파티장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연기였습니다. 할머니는 아직 건강하다는 걸 숨겨야 했으니까요. 파티장 입구에서 위조 초대장을 든 오미숙과 민준이 보안 검색을 받고 있었습니다. 통과시켜. 윤여옥이 모니터로 그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덧속으로 들어오는구나. 지안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차갑고 당당한 미소였습니다. 오늘 모든 걸 끝내겠습니다, 할머니. 그래, 우리 지안아.
내가 진짜 주인이라는 걸 보여줘. 윤여옥이 손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화려한 연회장, 공개 처형, 화려한 조명과 생화로 장식된 호텔 그랜드 볼룸에는 정재계 인사들이 가득했습니다. 오미숙과 민주는 구석 테이블에서 눈치를 보며 샴페인을 들이켰습니다. 엄마, 우리 여기서 뭘 해야 하는 거야?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조용히 해. 윤 회장이 어디 있나 찾아봐. 오미숙이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민준이 지나가는 재벌 2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민준이라고 합니다. 명함을 건네며 아는 체를 했습니다. 누구세요? 재벌 2세가 귀찮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태상그룹 자재팀에 다녔어요. 아, 그 해고된 사람? 재벌 2세가 명함을 웨이터 쟁반 위에 던져버렸습니다. 실례하겠습니다.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민준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장내 조명이 갑자기 꺼졌습니다. 단상에 핀 조명이 켜지며 휠체어가 나타났습니다. 저 할망구가 왜 저기 있어? 오미숙이 놀라들고 있던 접시를 떨어뜨렸습니다. 와장창 소리가 볼룸 전체에 울렸습니다. 사람들이 오미숙을 돌아봤습니다. 얼굴이 빨개진 오미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여옥이 휠체어에서 벌떡 일어나 마이크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안녕하세요. 태상그룹 회장 윤여옥입니다. 우렁찬 목소리가 볼룸을 가득 채웠습니다. 민준이 입에 머금고 있던 샴페인을 뿜었습니다. 뭐라고? 저 할머니가 회장이라고? 오늘은 특별한 발표가 있습니다. 태상그룹의 새로운 후계자를 소개하겠습니다. 거대한 LED 스크린이 갈라지며 무대 뒤편 문이 열렸습니다.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지안이 당당하게 걸어 나왔습니다. 긴 머리를 자르고 화장을 한 지안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우아하면서도 강인한 모습이었습니다. 스크린에 지안의 얼굴이 클로즈업되자 민준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지안이? 지안이야. 하객들이 민준을 돌아봤습니다. 경비원들이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지안이 단상에 서서 침착하게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태상그룹 후계자 김지안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태산의 암적인 존재들을 청산하겠습니다. 지안이 리모컨을 들어 올렸습니다. 버튼을 눌렀습니다. 행사장 전체 스피커에서 녹음 파일이 재생되었습니다. 오미숙의 목소리였습니다. 부모도 없는 년이 어떻게 제대로 된 며느리가 되겠어요. 하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오미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어서 대형 스크린에는 민준이 룸살롱에서 접대받는 영상이 나왔습니다. 법인카드를 쓰며 술을 마시는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저게 어떻게... 민준이 중얼거렸습니다. 다음은 오미숙이 대성건설 조 대표와 만나는 CCTV였습니다. 돈봉투를 주고받는 장면까지 생생했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딥페이크야. 오미숙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가방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윤여옥이 손짓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보안요원 10명이 들이닥쳤습니다. 오미숙과 민준의 팔을 뒤로 꺾어 제압했습니다. 나 달라고. 오미숙이 발버둥쳤습니다. 저희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끌려가면서 민준이 바닥을 기어 지안의 드레스 자락을 잡으려 했습니다. 지안아, 도와줘. 우리 사이였잖아. 장 실장이 구두발로 민준의 손을 밟았습니다. 민준이 아픔에 비명을 질렀습니다. 지안은 끌려나가는 두 사람을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봤습니다. 마이크를 끄고 입모양으로 속삭였습니다. 지옥에 온 걸 환영해.
오미숙과 민준이 개처럼 끌려나갔습니다. 볼륨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지안과 윤여옥이 서로를 마주봤습니다. 샴페인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건배. 두 잔이 부딪히는 청아한 소리가 울렸습니다. 하객들이 다시 박수를 쳤습니다. 지안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복수의 첫 번째 단계가 끝났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할머니. 그래, 우리 지안아. 진짜 게임은 이제부터야. 윤여옥이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대 조명이 두 사람을 환하게 비췄습니다. 독이 든 성배, 그리고 고립. 행사 종료 30분 후 VIP 대기실이었습니다. 긴장이 풀린 윤여옥이 소파에 앉아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물 드릴게요. 미리 매수된 웨이터가 뚜껑을 딴 생수병을 건넸습니다. 윤여옥이 받아서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1분도 채 되지 않아 윤여옥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으윽! 가슴을 부여잡으며 거품을 물고 쓰러졌습니다. 할머니. 지안이 달려가 윤여옥을 안았습니다. 119 불러요. 빨리. 대기실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구급차에 실려가는 할머니를 보며 지안이 함께 타려 했습니다. 아가씨는 안 됩니다. 장 실장이 지안을 막아섰습니다. 지금 움직이면 의심받습니다. 회사가 더 위험해져요. 하지만 할머니가.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윤여옥은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원인 불명의 독극물 중독입니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겠어요. 다음 날 아침 언론이 들끓었습니다. 태상그룹 회장, 손녀와 불화로 음독 자살 시도, 김지안, 할머니 독살 의혹 제기 재벌가 골육상쟁, 충격적 진실,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포털 사이트 메인을 장식했습니다. 대성건설 조 대표가 오미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유튜브 인터뷰 찍어요. 뭐라고 하라고요? 김지안이 회장 자리를 뺏으려고 할머니에게 독을 탔다고 하세요. 오미숙이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거짓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김지안이 할머니를 독살하려 했어요. 회장 자리가 탐나서. 영상이 업로드되자마자 조회수가 폭발했습니다.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페륜안의 재벌은 역시 썩었어 할머니까지 죽이다니. 여론이 순식간에 지안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태상그룹 본사 앞에는 시위대가 몰려들었습니다. 김지안 퇴출하라. 할머니 독살범을 처벌하라. 구호 소리가 거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김지안 전무의 직무정지를 요구합니다. 한 이사가 발언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다른 이사들이 동조했습니다. 지안의 회사 출입증이 정지되었습니다. 사무실에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서도 기자들이 둘러싸 병실 접근이 차단되었습니다. 지안은 할머니 곁에 갈 수 없었습니다. 비상계단 구석에 쪼그려 앉은 지안이 흐느꼈습니다. 할머니, 저 어떻게 해야 해요? 설상가상으로 태상그룹의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입찰권이 대성건설로 넘어갔다는 공시가 떴습니다. 오미숙이 빼돌린 정보 때문이었습니다. 유치장에서 풀려난 민준이 인터넷 방송에 출연했습니다. 얼굴에 가짜 붕대를 감고 있었습니다. 지안이가 저를 때렸어요. 할머니한테도 폭행을 일삼았고요. 거짓 눈물을 흘리며 연기했습니다. 제가 진실을 말하려다 이렇게 다쳤습니다. 방송 조회수가 1000만을 넘어섰습니다. 장 실장마저 독극물 사건의 참고인으로 검찰에 소환되었습니다.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지안은 철저하게 고립되었습니다.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버리고 병원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난간을 붙잡고 흔들리는 도심의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 절망감이 몰려왔습니다. 그때 재킷 안주머니에서 진동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제안으로 온 문자였습니다. 할머니가 남긴 선물. 3번 보관함. 짧은 문구였습니다. 지안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할머니. 병원 로비로 전력으로 달려갔습니다. 물품 보관함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3번 보관함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작은 USB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할머니가 남긴 마지막 카드인가? 지안이 USB를 꽉 쥐었습니다. 희망의 불꽃이 다시 타올랐습니다. 이제 반격할 시간이야. 지안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예전의 소심한 모습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3번 보관함의 비밀과 트로이 목마. 다음 날 아침 9시 태상그룹 대회의실에서는 지안의 해임한 투표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사들이 엄숙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김지안 전무 해임안에 대해 투표하겠습니다. 이사회 의장이 말했습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들이 하나둘 손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회의실 뒷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지안이 화물용 엘리베이터를 통해 잠입한 것이었습니다. 잠깐. 지안이 소리치며 단상 위로 뛰어 올랐습니다. 김 전무, 지금 무슨 짓이야? 경비원들이 달려들었습니다. 지안이 품에서 USB를 꺼내 대형 스크린에 연결했습니다. 엔터키를 눌렀습니다. 화면이 켜지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웨이터와 대성건설 조 대표가 복도에서 독극물을 주고받는 장면이 고화질로 재생되었습니다. 이건 이사들이 당황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모든 걸 예상하고 계셨어요. 지안이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미리 감시 카메라를 설치해서 증거를 확보하셨죠. 회의실 문이 열리며 장 실장이 형사들을 대동하고 들어왔습니다. 장 실장, 검찰 조사는 어떻게 됐어? 한 이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내부 스파이인 척 연기를 한 겁니다. 장 실장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검찰에 자진 출석해서 조 대표를 속였죠. 덕분에 비밀 장부를 확보했습니다. 형사들이 회의실 구석에 앉아있던 배신자 이사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김 이사님, 산업 스파이 및 독극물 테러 공모 혐의로 체포합니다. 뭐라고? 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김 이사가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지안이 스마트폰을 꺼내 스피커폰을 켰습니다. 경찰청장님과 연결됐습니다. 지금 즉시 대성건설과 오미숙 일당을 검거해 주세요. 지안이 전화로 요청했습니다. 같은 시각 인천공항 출국장에서는 오미숙과 민준이 위조 여권으로 해외 도피를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어서요. 비행기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오미숙이 민준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티켓팅 카운터에서 직원이 여권을 확인했습니다. 잠깐만요.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이 여권은 위조 여권입니다.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공항경찰대가 사방에서 달려들었습니다. 체포? 안 돼. 오미숙이 민준을 밀치며 혼자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카트에 걸려 넘어지며 바닥에 뒹굴었습니다. 민준이 체포되는 순간 소리쳤습니다. 우리 엄마가 다 시킨 거예요. 저는 몰랐어요. 뭐라고? 내가 같이 하자고 했잖아. 오미숙이 배신감에 넋을 잃었습니다. 이 장면은 공항에 있던 여행객들에 의해 SNS 라이브로 중계되었습니다.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미숙 모자, 체포가 올랐습니다. 대성건설 본사는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조 대표가 수갑을 찬 채 끌려 나왔습니다. 주식 거래가 정지되었습니다.
태산그룹의 입찰권은 부정행위 적발로 인해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회의실에서 지안이 이사들을 바라봤습니다. 이것이 태산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이사들이 전원 기립하여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지안 회장님, 존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날 밤 지안이 중환자실로 달려갔습니다.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저 해냈어요. 윤여옥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눈을 뜨고 지안을 알아봤습니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지안아, 할머니. 지안이 윤여옥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펑펑 울었습니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윤여옥이 지안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진짜 회장이야. 밖에서는 기자들이 몰려들었지만 더 이상 무섭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깨어났고 모든 음모가 밝혀졌으니까요. 지안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태산그룹 본사 건물이 야경에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자신의 것이 되었습니다. 낡은 국밥집 앞치마와 새로운 태산. 일주일 후 서울 구치소의 좁은 독방에서 오미숙은 화장기 없는 초췌한 얼굴로 변기를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다 그년 때문이야. 오미숙이 중얼거렸습니다. 오미숙, 조용히 해. 교도관이 꾸짖었습니다. 홍거실에서는 민준이 덩치 큰 죄수들의 빨래를 손빨래하고 있었습니다. TV에서 태산그룹 소식이 나왔습니다. 김지안 신임 회장이 투명 경영을 선언했습니다. 화려한 정장을 입은 지안의 모습이 화면에 나왔습니다. 아, 민준이 땅을 치며 후회했습니다. 조용히 안 해. 선배 죄수가 민준의 머리를 때렸습니다. 태산그룹 본사 100층에서는 지안이 리모델링 공사를 지시하고 있었습니다. 회장실의 불투명한 벽을 모두 허물어요. 투명 유리로 바꿔서 직원들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게 하세요. 인테리어 업체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안의 전 직장 상사와 동료들이 태산그룹 계열사 면접장에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면접관석에 앉아있는 장 실장을 보고 기겁했습니다. 저희는 죄송합니다. 주랭랑을 쳤습니다. 장 실장은 이제 부사장으로 승진해 지안의 오른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투명 경영 선포식을 준비하겠습니다. 네, 부사장님. 지안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태산그룹은 재계 서열을 한 단계 더 끌어올렸습니다. 투명 경영으로 기업 이미지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퇴원한 윤여옥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명예회장직을 맡았습니다. 이제 내가 진짜 주인이야. 윤여옥이 지안에게 말했습니다. 지안이 정식 회장으로 취임하여 첫 결제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김지안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적혔습니다. 주말 오후 지안은 수행비서와 경호원들을 모두 물렸습니다. 운동화에 청바지 차림으로 윤여옥의 휠체어를 밀었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살던 곳이야. 두 사람이 도착한 곳은 과거 그들이 운영했던 허름한 국밥집 건물이었습니다. 이제는 태산 무료급식소라는 간판이 달려 있었습니다. 와, 정말 깨끗해졌네요. 지안이 감탄했습니다. 내부는 말끔히 리모델링 되어 있었습니다. 줄 서 있는 노숙자들과 독거노인들이 보였습니다. 지안과 윤여옥이 익숙한 솜씨로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안이 환하게 웃으며 국밥을 퍼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한 분이 인사했습니다. 천만에요. 맛있게 드세요. 재벌 회장의 근엄함 대신 손녀딸의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윤여옥도 옆에서 반찬을 나눠주었습니다. 할머니도 드세요. 고마워요.
할머니 한 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봉사가 끝나고 가게 앞 평상에 앉았습니다. 자판기 커피를 마시며 붉게 물드는 저녁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참 예쁘다. 윤여옥이 노을을 보며 말했습니다. 네, 할머니. 지안이 윤여옥의 어깨에 기댔습니다. 가장 낮은 곳을 볼 줄 알아야 가장 높은 곳에 설 수 있단다. 윤여옥이 지안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할머니가 지켜온 태산, 이제 제가 더 단단하게 만들게요. 지안이 약속했습니다. 그래, 우리 지안아. 너라면 할 수 있어. 멀리 보이는 태산그룹 본사의 화려한 야경이 국밥집의 따뜻한 불빛과 어우러졌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커피를 마셨습니다. 평온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진짜 금수저는 돈이 아니라 마음의 넓이로 결정되는 것임을 깨달은 지안이었습니다. 할머니와 함께한 이 모든 여정이 지안을 진정한 리더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태산그룹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지안과 윤여옥 할머니의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진정한 금수저는 태어날 때부터 입에 물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담을 수 있는 넓은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것임을 보여준 이야기였습니다. 폐지를 주부며 손녀를 지켜본 할머니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 속에서 성장한 지안의 변화가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오미숙과 강민주는 자신들의 욕심과 교만함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지만 지안은 할머니의 가르침을 통해 진정한 리더로 거듭났습니다. 권력과 돈이 아닌 따뜻한 마음과 배려로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모습에서 진정한 성공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무료 급식소에서 국밥을 나눠주는 할머니와 손녀의 모습은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가장 높은 곳에 올랐을 때 가장 낮은 곳을 돌아볼 줄 아는 마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